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자양동과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되면서 서울 동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 중인 천호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부가 물류의 거점축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 중인 서평택을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산업단지 개발 등 아직도 평택은 성재 잠재력인 지역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혹은 전문가님에게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홍수진 대표님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수진 전문가님,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전문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네. 늘 약간 질문을 네. 이렇게 막 한다고 네. 좀 약간 좀 당황하실 때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괜찮나요? 제가 그렇게 해도? 네, 이제 제가 또 한 번 느끼죠. 우리 개그맨이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재치가 진짜 뛰어나구나.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가요. 왜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이렇게 재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럼 방송 전에 제가 미리 질문할 걸 미리 알려드리고 네. 네,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네네. 부동산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네.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네. 우리가 광진구 자양동 하면 또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투자처로 주목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광진구 자양동은 굉장히 우수한 교통과 편리한 교통, 그에 따른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지하철 노선을 2호선, 7호선을 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2호선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한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또 잠실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7호선도 두 정거장만 이용을 하시면 청담이라든지 강남구청,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강남, 송파, 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지,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양동입니다. 두 번째는 자양동은 이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한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그만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강한 개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가치, 그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 높은 수익률까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신축 주거지에 대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까지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그럼 광진구의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광진구 자양동은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지역으로 뚝섬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이 눈에 띄는 곳인데요. 건대 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서 역세권 대형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종사자들과 건국대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데요. 구이자양 재정비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구역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한강변의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곳이죠.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광진구 자양동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 2호선입니다. 구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2호선뿐만 아니라 건대입구 쪽에서 7호선이죠.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역인 건대입구역을 도보로 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총 7층 규모의 전용 사용 면적이 약 41.64제곱미터로 투룸치고는 굉장히 넓은 전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시세가 3억 5천에서 약 3억 7천만 원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고 전세 시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제 투자금 약 3,500에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 시세가 3억 중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투자 가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광진구 자양동은 지리적으로 입지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2호선입니다. 구의역 2호선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2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 둘, 세 정거장만 이용하면 잠실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송파 잠실권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 건대입구 쪽에서 7호선을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청담역으로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강남이나 이 잠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호선, 7호선이 이용이 가능하고 또 그 각각 다른 2호선, 7호선에서 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하철 노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이 자양동이 이 한강을 끼고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동대로라든지 청담대로, 뭐 잠실대교 이 다리 하나씩만 이렇게 건너게 되면 바로 또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도 지역으로의 강남과 송파, 잠실 쪽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리적인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또 아차산공원, 또 앞쪽에 뚝섬 한강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숲세권 또 공세권도 쾌적성 또한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 건대입구 쪽에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해져 있죠. 그리고 주변에 노후된 주택으로 인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크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도 매우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 하나만 넘으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권, 사정권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은 그런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진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서울시의 2019년도 매매 가격이 2018년도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평균 2.9%포인트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포죠. 마영송이라고 부르는 마포 같은 경우에도 약 3.7%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 또 마포의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약 4.4%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었을 때 이 지역의 평당 매매 가격은 거의 강남과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많이 급상승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광진구를 보시면 이렇게 자양동이 바로 아래쪽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광장동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광진구에 이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호재가 있는데 뭐 구의역 일대의 개발이라든지 또 동서울 터미널 개발 등이 바로 이 입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광진구 구의역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로 인한 수혜까지 현재의 자양동의 입지보다도 미래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양동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이유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알아볼까요? 어떤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동서울 터미널 사업입니다. 우리가 동서울 터미널이 지어진 지 약 3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좀 용량이 작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약 29만 제곱미터로 공급이 되면서 지하 5층, 지상 32층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이곳에는 이 터미널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업무시설, 관광,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예전에 동부지법이 있었고 또 동부지검이나 KT가 있던 부지가 이 동부지검 등이 외부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지를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예정지인데요. 지금 이미 개발이 된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여러 가지 광진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뭐 행정타운, 업무타운, 상업시설, 유통시설까지 약 복합타운 10개 동으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완공 시에는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밖에도 2030년도에 상업개발 부지 선정 등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매우 강한 지역이 되겠고 또 강남과 송파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까지 더해져서 광진구 자양동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후된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면서 지역 가치 상승을 앞두고 있는 자양동의 미래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시세가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고 이 지역의 전세도 3억 1,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시의 실제 투자금 3,500에서 4천만 원의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 시에도 이 지역이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까지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굉장히 미래가치 뛰어난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양동에서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답사를 통한 입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대 주택은 투룸치고 굉장히 큰 전용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마감재 등을 고급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입주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다세대 주택이고요. 또 임대 관리 모두 다 전문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지역은 역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은 예전에 베드타운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33년경에는 점차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그와는 또 반대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30년경부터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인구 증가율 1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강동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강동구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대형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은 동부권 경제의 중심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하면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바로 강동구죠. 그 강남 4구에 걸맞는 그런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강동구 천호동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천호동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4구의 높은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변북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경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천호동에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천호동은 이제 인구가 앞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3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암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종점인데 이 8호선이 또 연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8호선이라든지 5호선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이 계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그런 지역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면서 총 6층 규모, 또 평균 약 49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호동은 우선은 지하철 노선 등 교통 여건이 계속적으로 좋아진 지역이라고 우선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 구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도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천호동은 주변에 보시면 또 학군이 잘 받쳐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항상 풍부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인프라가 탄탄한데 이 천호역 주변에는 대형 마트나 또 천호 상권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또한 매우 뛰어난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주변에 강동성심병원이라든지 강동경희대학병원 또 아주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3군데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병원이 3군데나 있다는 것은 그것만 으로도 지역의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길동공원이라든지 또 한강 광나루공원 등 이 공원, 숲세권 굉장히 쾌적성 또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주거지의 입지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또 특히나 이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강동구는 이렇게 보시면 5호선, 8호선, 9호선 지하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세종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또 큰 도로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는 몰라보게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동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되면서 신주거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새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주거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증가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호동의 입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천호동의 미래 가치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천호동은 현재의 가치도 굉장히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하반기에 7, 8월 정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교통으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8호선도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동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또 2022년 정도에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9호선 4단계죠. 지금 9호선 3단계까지 이제 개통이 되어 있고 4단계가 또 2018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호선, 5호선, 9호선까지 지역의 교통 상황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2024년도에 개통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되겠죠. 또 이 지역의 자족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지금 이곳에 뭐 이케아라든지 또 롯데 쇼핑몰 등에서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약 3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일동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지니어링에서 들어와서 약 1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 지역에 고용인구 약 6만 2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강동구 천호동의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천호 성내 정비 사업이라든지 풍납토성 복원 사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고 강동구 내에서의 어떤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 이미 이 주변 지역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부동산 거래가 이미 이제 하기가 힘들어진 지역이죠. 어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의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망 확충, 업무단지 조성, 그리고 재개발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천호동의 미래가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모든 개발 계획들이 2022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천호동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시세에 반영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천호동의 어떤 투자 시점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 가격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 약 1천만 원이면 투자 접근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고 이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9천에서 1억 1천만의 투자금으로 강동구 천호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천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천호동에서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것들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옵션상 또 1, 2인 거주에 정말 그 교통의 편리성 그런 것들을 입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내 발로 한번 직접 다녀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홍수진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지역 분석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많은 최다죠. 그러면서도 국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 이제 넘어서는 바로 인구 집중 지역, 바로 평택 포승지구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늘 바로 분양 현장이 바로 이 아파트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어렵습니다. 여기 상당히 그런 부분에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바로 아파트. 오늘도 시청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택 개발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평택항, 보승지구 일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생부동산의 노경미입니다. 자, 오늘 저는 SRT를 타고 지제역에 왔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 바로 지제역에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 워낙 핫한 곳이죠. LG,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있고 고덕 국제신도시도 있고요. 또 여기에 SRT처럼 이렇게 교통편도 편리해져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찾을 곳은요, 2005년 이후에 신규 분양이 없던 이곳에 생기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 첨단 도시 평택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동부가 거점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택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만 부지가 확충돼 추후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국제 여객 구도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향후 경기 남부권의 수원과도 견줄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성장 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 바로 평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이곳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서해안의 황금 가치가 빛나는 그 중심에 위치한 곳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 위치한 계획관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지하는 1층이 아니고 2층까지, 그리고 지상은 최고 24층까지 총 19개의 동이고요. 그리고 세대수로는 1742세대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다르게 조합을 설립한 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시에 인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지역주택조합과 계획관리구역 내의 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일반 지역주택조합은 산이나 임야, 싼 땅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은요, 주거나 주택,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개발하는 것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토지 확보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토지 확보가 80%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은 전체 세대에서 반 50% 이상이 계약이 되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될 점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여기 그러면은 저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소가 경기도 평택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주택자 이거나 혹여 집이 한 채 있더라도 84제곱미터 34평이죠. 예,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이걸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조합 아파트에서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돼야 되고요. 토지 매입은 80%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저희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50%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확보 및 그리고 토지 사용 권한 확보까지 95%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아파트가 보통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심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건축 착공하기 전에 건축 승인을 봐야 되는데 건축 승인에 준하는 건축 심의 완료까지 다 끝난 현장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여나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드리는 그 보장 증서를 발행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자님들의 그 소중한 돈을 저희가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거의 40% 달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차질이 된다면 이 40%에 해당되는 땅은 조합원님들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다 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좌측에 공용 욕실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바로 현관 앞쪽에는 이 작은 방이죠? 예, 맞습니다.
작은 방이면서 첫 번째 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넓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광성도 뛰어나고 통풍성도 뛰어나죠. 그리고 옆에 네. 보시면 이 지금 옷장 있잖아요. 3단문 옷장 그리고 여기 유리 전면 유리 거울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는 선반이 저희는 무상으로 이것도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이죠. 예, 이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저기 창문이 넓게 나와 있죠. 여기 더 넓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네. 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서재로 네. 쓰신다면 네.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저 그리고 아까부터 네. 좀 눈에 가던 게 있었어요. 아, 여기에 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 써있네요. 열어보세요. 예. 한번 열어볼까요? 짠! 와우. 와! 여기 맞아. 여기 뭐라 부르던데? 이게 뭐라 부르죠? 여기 보통 이제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용도 팬트리 장입니다. 그 주방에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라든지 좀 눈에 보면 좀 싫은 것 있잖아요. 그걸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어떤 분은 남편까지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뭔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예, 이게 이제 마던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마던? 마던 현대적인 디자인인데요. 네,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아일랜드 D자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가장 편리한 예, 그 스타일이 아일랜드 D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음식물 탈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이제 없으면은 뭐 냄새도 나고 뭐 물도 흐르고 버리는데 번거로운데 번거롭죠. 탈수기 기능이 있으면 이런 이제 물 같은 거 이거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 주방을 쓸 수가 있겠죠. 기본 옵션인.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저희는. 네. 예. 그리고 밑에 발판이 있어요. 저스프 밸브. 요거는 이제 보통 주부들이 손을 주방에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이게 틀었다 요리 막 하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번거로우신데 그쵸. 이거 밟으면서 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주방 한켠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 동선을 고려해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뭔가 그 공기가 괜히 훈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방인데 저희 아파트의 특징은 저 안방 그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발코니에서 저 창문 너머로 서해 바다가 조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해 바다 조망. 예, 정말 로망이죠. 부부가 저기서 테이블에 차를 마시면서 서해 바다와 낙조의 그런 풍경, 조망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큰 특징이고 또 우리 저 뒷면 쪽으로는요 골프장 그린 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대단히 근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진짜 1000% 충전하겠다. 예.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대하고 여기가 이제 네 화장대 있고요. 여기가 왠지 안방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추가 비용 드릴 필요가 없이요. 옵션이 아니라 이것도 기본으로 여기가 설치해 드려요. 또 창문이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창문 있는 거 진짜 좋은데 옥장에. 그렇죠.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문하고 또 좋으신 게 저희가 저쪽 안방에 저 발코니 있는 저 창문과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통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통풍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주방이 마던한 곳이면 거실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스페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스페셜합니까? 예. 근데 뭐가 스페셜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저 점선 있죠.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코니 확장 부분이 아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다음 여기 거실, 안방까지 이게 확장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넓어지겠는데요, 예. 이 정도면? 근데 저희는 중요한 것이 이게 유상이 아니라 이것도 무상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조망만 무상이 아니라 그만큼의 또 이만큼의 즐길 수 있는 그 공간도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어요. 저희가 봤는데요. 여기 말고도 타입이 좀 다양하게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 보신 게 A 타입이에요. 네. 스탠더드 A 타입이고 이거 말고 34평에 B하고 C 타입이 있어요. 네. 이제 B하고 C 타입은 출입문이 2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출입문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요 부분 한 이 정도 저 작은 방까지가 9평 정도를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임대를 준다고요? 예, 예. 네, 바로 세대 분리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서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고요. 1가구 1주택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 대단지 아파트의 소형 평수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44제곱미터형 세대가 있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에게 인기 만점이겠죠? 교통을 살펴보면요. SRT를 이용할 경우 수서까지 21분이면 충분하고요. KTX 지제역 개통에 따라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평택 안중역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단지 앞에는 포승 국가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자리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른 배우 수요가 풍부하겠죠? 여기에 2020년 평택항 확장으로 관광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수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이니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잘 검토하신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평택 지역 개발에 힘입어 동부가 물류 중심지로 성장 중인 평택항 일대의 발전 가능성과 그곳에서 위치한 투자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조민기 전문가와 함께 투자 가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부터 짚어주세요. 네. 자, 일단 뭐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위치가 뭐 평택이 좀 넓은 면적인데 평택항에 인접돼 있는 바로 이 포승, 도곡 2지구에 이제 설치가 들어가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작은 보통 나홀로 아파트의 소규모 아닙니다. 총 19개 동에 1,700여 세대 아주 대규모 단지고요. 자, 높이가 뭐 평택에서 20층만 넘어도 랜드마크인데 자, 무려 24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고요. 자, 평형대도 아주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실거주, 특히 임대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착한 분양가입니다. 현재 1억 6,500만 원에서 1억 한 9천만 원대, 바로 이 착한 분양가의 메리트인데, 자, 그냥 착한 분양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해당,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바로 아파트를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이 되는다 보니까 자, 실제 일반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시행사 이익분, 또 시행사가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금융 비용, 파이낸싱 비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는 일반 이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싹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의 20%대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착한 분양가인데 자, 여기 가장 또 메리트, 요즘 규제 대책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픈데 자, 이거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전매, 특히나 분양권 전매, 자, 이런 거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서도 나름대로는 벗어나 있는 상품이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나 다 하냐?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요, 딱 한 3가지 조건. 일단 세대주여야 되고요. 서울, 인천, 경기, 바로 이 3개 광역시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뭐 당연하지만 무주택 또는 1주택을 갖고 있어도 85제곱미터 이하 있는 분들만 이 분양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자, 이게 지구 단위 심의라고 해서 해당 지역을 이 지자체에서 딱 지역 구역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해 6월 달에 이미 통과를 했고요. 자,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 인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건축 심의 자, 금년도 2020년 2월 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상 안전하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징과 주의사항 그리고 자격 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평택의 입지와 미래 가치도 자세히 구분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평택은요, 국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바로 이 평택 포승지구인데, 자, 일단 한번 지도를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일단 평택 자체가 교통이면 교통, 산업단지면 산업단지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평택 쪽으로 KTX 지제역이 이미 개통이 돼서 이 광역교통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지금 또 지하철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가 뭐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해서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그러면서도 이 평택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무려 한 7개, 아주 여기에서 주로 돈이 만들어지는 바로 물류 산업단지로 풍성한 곳이 바로 이 평택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 가장 큰 이슈 바로 이 포승지구인데, 자, 여기가 평택항이다 보니까 수출입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자동차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면서 그 밑에 바로 이 현덕지구라는 곳, 바로 이 글로벌 상업이나 유통 물류센터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평택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요, 여의도 4배 면적 약 한 350만 평을요 관광단지로 만들다 보니까 단순한 물류나 산업단지로 인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관광 수요까지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미래가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평택항 산업단지 개발과 더불어 관광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광도시로 성장 중인 서평택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서평택 개발로 인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지, 포승지구 지주택 아파트의 특징과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아파트 뭐 당연합니다만 1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분양 현장, 이 아파트는요 1주택이면서도 2가구로 운영이 되는 아주 좀 특징적인, 이게 결국은 미래의 주거 형태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통 방 4개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살펴봤을 때 방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2개를 거주하시고요, 2개는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가족이 좀 많으니까 방 3개는 본인 가족이 쓰시고 방 하나는요 월세를 놔서 임대 소유. 그러면 결론은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까지도. 그런데 이게 1주택입니다. 이게 2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즘처럼 부동산 주택 규제에서는 이러한 차별화된 주거 문화 쪽으로도 이게 좀 이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가격 시세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착한 분양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1억 6,500에서 1억 9천만 원대인데, 자, 보통 뭐 내가 직접 실거주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뭐 좀 자금이 작으신 분들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대면 3천에서 4천대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월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월세가 굳이 큰 저 아파트를 다 월세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방 하나라도요, 보증금 전에 70만 원 하면 한 달 70만 원 생활비 든든한 협력자가 되니까, 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내 자금 한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평택 포승지구에 위치한 지주택 아파트 가격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시 조합원 모집가는 1억 6,500에서 1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5,500에서 6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과 상황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